네, 뭐 제가 교육을 전공하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참 많은 걸 했고 예. 또 인수위와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거치면서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예. 정말 이제 또 그 교육 정책에 국민들이 얼마나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예, 그런 걸 느끼면서 교육 정책 하나하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신중해야 되겠구나. 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의견 듣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또 이제 교육에 대한 그 교육이 우리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뭐 아무튼 공교육만이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교육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로 그 뭐랄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정치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지방교육 재정과 관련돼서는 참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다 보니까 매년 그 전체적인 그 국세가 내국세가 늘어났고 상당히 그 높은 비율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교육재정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방교육재정이 이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적인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처지게 되고 경기도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국세가 증가하는 게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내국세 증가도 둔화되고 하다 보니까 교육 재정도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만큼 교육이 그만큼 더 뭐랄까 좀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또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돈 가지고 일정 비율이 오게 돼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느냐. 그래서 혹시 낭비 요인은 없는지, 좀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번에 남비 쪽에서는 교육에 대한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ICT 아주 최고 국가잖아요. 이게 최첨단 ICT 교실. ICT를 활용하는 교실. 이 교실을 아예 지어주기로 했어요. 이제 지어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것이 미래가 아니고 현재 한국에서는 보편화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 해놓으면 페루 애들이 그 교실 와서 견학하고 보면서 이런 식의 최첨단 ICT 기기들을 활용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ICT 활용하는 교실 세팅을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온갖 기술들이 다 집약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이 나라가 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은 브라질은 국경 없는 과학 사업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브라질의 이공계 학생들 10만 명을 전 세계로 보내갖고 각 나라마다 있는 최첨단 기술들을 배우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사실 대단한 스케일이 큰, 여러분 430명 정도? 한국에 와 있어요, 지금 430명. 와갖고 하고 있는데, 이제 2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2기 사업. 2기 사업 때는 더 많은 애들이 한국 와서, 왜냐면 어차피 브라질 국비로 보내잖아요. 우리가 유치하면 그만큼 그거 다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돈 내고 오는 학생들이잖아요. 이위하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 뭐랄까 유학 수지도 개선되고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 와서 배우고 가면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친한파 육성하고 또 똑똑한 이공계들인데 게다가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이런 것도 익숙해지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 미국 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갖고 온 것처럼 우리 거 가져가잖아요.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인재 입학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전공, 뭐 의대라든가 약대라든가 뭐 법학 전문대학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는 지역 인재를 일정한 비율 이상 뽑도록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인재를 일정한 비율 이상은 채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 인재를 일정한 비율로 뽑아서 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수도권인 애들이 좀 더 와갖고 교육받고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지금 공동화되거든요. 또 지역 인재는 또 성장할 수 있게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 인재 육성법도 만들고 또 지역 인재를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것도 그 안에 근거가 들어가고. 그래서 교육에서부터 채용까지
지역 인재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지금 그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했고 학생 선발이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작은 변화지만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미세한 움직임들이 벌써부터 있고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이미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법제화가 됐다. 완성이 됐다. 이런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런 말이 교육에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교원들이 이렇게 뭐 사기가 좀 높아지고 자존감이 생기고 또 이렇게 존경받는 분위기가 되면 더 우수한 인재들이 교원으로 교육계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셀프 컨셉을 가지고 또 뭔가 좀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이렇게 좀 뭔가 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이른바 그 자기 효능감, 좀 어려운 용어인데,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확 떨어지면서 있는 역량도 발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직에 교사로 나와 있는 사람들 역량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캠페인이나 홍보 노력도 하고 또 사기 진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원들의 사기도 이렇게 북돋아주고 자존감도 세워주고 또 교원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원들이 존경받으면 학생들도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할 때 더 공부한 말도 나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지 선생님 뭐 휘죽휘죽 비웃으면서 공부할 수가 없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어떤 이제 그거는 공부의 효능성만이 아니고 인성 차원에서도 존경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서 제대로 된 인성도 기르게 되고 이제 인간성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기를 해주고 존경하는 국토를 만드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세계교육포럼은 사실 이게 그 교육계에서는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아시겠지만 15년 만에 한 번 치르는 거고 15년 만에 앞으로 15년 동안 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수많은 그 교육계 장차관님들 그리고 또 세계 기구 그 기관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부만이 아니고 교육부가 주관하지만은 우리 외교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또 저 경찰청이나 이런 데도 도와주고 여러 기관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워낙 그 국제기구 수장들이라든가 또 VVIP도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또 이분들한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씌워놓으면 한국의 국격도 올라가고 한국이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이런 그 협력관계 맺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유리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제 직원들한테도 그럽니다. 이번에 이게 교육의 행사로만 보지 말고 VVIP 오시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육만이 아니고 한국의 문화라든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하면 좋은 느낌이 있고 또 뭔가 또 나중에 혹시 이렇게 경제적인 또 다른 문화적인 교류가 된다면 아주 기꺼이 한국 믿을만하다. 정말 좋더라.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준비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편이 저의 희망인데 교육학자로서 그것도 이제 교육부 차관으로서 정말로 우리 애들이 학교가 행복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했는데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얘들이 주말에 학교 가고 싶다. 빨리 학교 가고 싶다. 학교 가서 정말로 나의 꿈과 끼를 살리면서 친구들하고 무한 경쟁, 서로가 친구들 경쟁이 나 자신과 경쟁하면서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손잡고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좋아하고 행복하는 야, 나도 능력이 올라가고 너도 올라가면서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들이 정말로 같이 행복해 하면서 얘들이 행복해 하니까 선생님이 행복해 하고 부모가 행복해 하는. 그러면서 자기 끼를 발휘하면서 그 끼 때문에 자기가 또 직업을 찾아가고 또 그러다가 필요하면 또 배움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 생태계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태계 이제 행복 교육의 생태계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행복 교육의 생태계를 지금 만드는 작업이 제가 보기에는 기본은 다 돼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돼 있거든요. 이제 이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태계 안에서 행복 교육이 꼽힐 수 있도록 우리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박근혜 정부는 결국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복교육 생태계를 바꿔가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국민이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그런
그런 어떤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전하겠습니다. 네.